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이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 관련해서 이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우온의 김양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님 이 방송을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표님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투자 한파 속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소식들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일 메타버스 전문 스타트업 컴투버스는 하나금융그룹 등에서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컴투버스는 지난 8월에도 SK테크웍스로부터 40억 원의 시리즈 A 초기 투자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만 총 160억 원의 그 자금을 끌어모으게 됐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국내 VR 게임 개발 업체인 스토익 엔터테인먼트가 6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 회사 이너버즈는 하이브나 라구나 엔터테인먼트, 블루포인트 등에서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메타버스 업체인데요. 여전히 뜨거운 메타버스 열기를 반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021년경부터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VC들이 과감히 총알을 소진하는 분위기가 잡혀서 이렇게 한파에도 좋은 투자 소식들이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바이오 헬스도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멘털 케어 플랫폼이죠. 마인드 카페 운영사인 아토머스는 또 투자 금액을 60억 원 브릿지 투자를 유치를 더 해서 누적 투자 금액 350억이 되었고요. 당화 혈색소 측정 의료기기를 개발한 오렌지 바이오메드가 10억 원의 투자를 추가 유치해서 프리 A 라운드에서 누적 투자 금액 31억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또 그 외에도 사스 기업이죠. 네. 레몬베이스가 70억, 그래서 누적 투자 금액 140억 원이 되었고요. 논문 검색 서비스죠. 학술테크 스타트업 플루토랩스가 45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시리즈 A 투자 규모가 커진 것을 저희가 숫자적으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지난 시간에서도 VC들이 요즘에 프리 IPO보다는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 한파 속에서 메타버스와 바이오 관련주들 좀 투자 많이 유치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네.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에도 여기에 참고로 네, 사실 카카오엔터가 카카오엔터도 있잖아요. 네. 관련 소식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물론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요. 네. 카카오엔터가 1조 2천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국내 콘텐츠 기업의 최대 규모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PIF 국부펀드 등이 투자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부펀드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한 6천억 규모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엔터는 스토리라든가 미디어 그리고 뮤직 등 각 사업 간의 시너지를 강화해서 글로벌 성과를 본격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 컨텐츠 스타트업들한테 이 수혜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소식을 추가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취미가 또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투자를 유치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제 신작 발표도 게임 신작 발표도 조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관련 변동성도 좀 가져갈 것 같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정부가 연초부터 지금 벤처 스타트업에 지원책을 앞다퉈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2조 5,200억 원을 포함해서 5년간 약 15조 원을 투입해서 딥테크 유니콘 10곳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4대 추진 방향으로는 민간 주도 참여 확대, 범부처 협력 강화, 그리고 기업 지원 방식을 다각화한
강화하고 생태계 중심의 지원을 하겠다는 설정을 했고요. 스케일업 연구 투자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초격자 분야 신규 스타트업 270곳을 선정해서 투자 사업화 및 연구 개발 R&D 자금을 3년간 민관 합동으로 3,44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초격자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여기에 10대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 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등입니다. 네. 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과제를 수행할 연구 개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 개발 사업은요, 원래 신규된 부분에 메타버스 콘텐츠 IP 구축 개발,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 개발, 장르별 문화 기술 ICT, 그러니까 CT 전문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 융합 인재 양성, 그러니까 문화 창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부문 등입니다. 또 신용 보증 기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을 전년 대비 400억 원을 증가해서 5,500억 원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1조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통해서 모험 자본 공급과 민간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증된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경기 침체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원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 스타트업 벤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귀를 기울여서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에도 스타트업 관련된 이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벤처기업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럼 이 어떤 기업일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선정한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것이 이커머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네.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던 데가 라이브 커머스 분야인데요. 네. 이 분야에서 크게 약진하고 있는 아주 기대되는 기업 네. 라라스테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라라 스테이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침 또 이철호 대표님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라라 스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라라스테이션은 라이브 사스와 라이브 컨텐츠,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 그다음에 마케팅, 모든 영역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 네. MSP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 외에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송출, 그다음에 해외 수출 이런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외에도 자사몰의 D2C 향으로 라이브 사스 솔루션을 구축하고 거기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및 세일즈를 하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라이브 사스의 솔루션과 컨텐츠 운영, 그다음에 마케팅, 토탈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라라 스테이션. 그 명성이 정말 자자한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조금만이라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익히 좀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요. 월 300회 이상의 라이브 방송 제작 및 송출 규모를 좀 보유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고객사에게 라이브 솔루션을 좀 구축하고 네.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또 글로벌 유통, 마케팅 등을 더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과 콘텐츠를 좀 결합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라라 스테이션을 창업하신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점일까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이제 조기 유학을 간 케이스입니다. 중국으로 이제 조기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직장 생활을 이제 중국에서 했고요. 중국에 막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한 12년 정도 한중간에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 컨설팅, 그다음 미디어 마케팅,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 같은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사드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모바일 커머스 시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언젠가는 열리겠지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 한 7월 정도에 네이버가 쇼핑 라이브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열고 나서 이 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제2의 창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컨텐츠와 IT 인프라가 글로벌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세계적인 라이브 컨텐츠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라라스테이션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일명 네쇼라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물건을 또 많이 한 번씩은 좀 사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초가 또 중국의 온라인 판매라고 네. 합니다. 자, 이제 콘텐츠와 IT 산업 강국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메리트를 갖고 좀 한국 시장으로 좀 뛰어드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라스테이션 다른 여타의 라이브 커머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들과의 차별성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시장 규모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전체 온라인 커머스 전자상거래에서 한 10%의 마켓시어인 30조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은 산업 분야가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는 솔루션 회사대로, 프로덕션은 프로덕션대로, 네. 또 마케팅 회사는 마케팅대로,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다 전문 영역에서 개별적인 산업들을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모든 영역을 같이 융복합해서 AI 기술 기반의 그런 라이브 사스부터 컨텐츠 제작, 글로벌 모든 업무들을 고객에게 가장 편리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 MSP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멀티 스튜디오라든지 전문 인력으로 한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0편 이상의 방송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모바일 라이브다 보니까 꼭 국내에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뭐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베트남 티키, 동남아 라자다, 중국의 티몰 라이브 등등 글로벌 플랫폼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한국향, 글로벌향 K 라이브의 컨텐츠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렇게 이 길거리에서도 촬영을 하시고 네. 조금 포맷이나 뭐 이렇게 규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방송 형태로 조금 하시잖아요. 보통은 저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외부에서도 촬영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셔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글로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컨텐츠와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기존의 홈쇼핑 모바일 디바이스, 홈쇼핑 채널과는 다르게 모바일 커머스는 2030 세대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제 시청한다는 게 가장 크고요. 네네. 모바일 디바이스는 우선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시청 유지 시간과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시청 유지 시간을 늘리려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시청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과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기존의 홈쇼핑의 포맷에서 뭐 이 시간 이 가격 이 브랜드 가장 저렴합니다라는 포맷보다는 정말로 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퀴즈나 경품이나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그런 K 라이브 컨텐츠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50을 대상으로 하는 이 TV 홈쇼핑과는 다르게 2030 MZ세대 좀 타깃을 두고 있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좀 점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쪽 모바일 관련해서는 스토리텔링과 일명 소통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뭐 이 댓글 뭐 맞습니다. 관리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참여를 좀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게 해서 맞습니다. 또 네. 구매까지 연결되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AI 기반의 라이브 사스 솔루션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금 나와 있는 화면으로 좀 보시면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쪽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단어가 OSMU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원소스 멀티 유저를 말씀하시는데 음. 라이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력들이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쇼호스트, 네네. PD, MD, 브랜드사부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채널에서 한 번 라이브 하고 나서 그게 휘발성으로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요즘 AI 기술들, 딥러닝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실시간으로
코리안 투 멀티 랭귀지로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글로벌 유저들에게 송출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생중계로 참여를 하게 됐지만 네네. 라이브 중에 제가 하는 한국어 제 보이스로 AI 음성 더빙을 통해서 영어, 중국어 1어로 바로 이제 전화를 해주는 AI 음성 변환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을 통해서 하는 그런 큐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랙션 기능들을 AI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딥러닝으로 저희가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콘텐츠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를 해외 시장까지도 송출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 분야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또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라이브 컨텐츠 혹은 라이브 커머스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 영역이고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르게 산업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또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기획하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또 가장 스타트업에 중요한 투자 유치를 하고 모든 것들이 솔직히 쉬운 과정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도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이 느끼고 또 많은 저희 라라 크루 저희 멤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호평과 그다음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에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해외 나가시면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 컨텐츠 프리미엄, IT 프리미엄을 정말 잘 녹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K 라이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커머스 영역이 많이 돋보이지만 저희는 커머스 영역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금융, 뭐 시니어, 메타버스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라이브 컨텐츠를 결합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인력, 콘텐츠 기획, 또 투자 유치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글로벌 할 것 없이 많이 좀 호평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라라 스테이션인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K 프리미엄만 갖고서는 좀 시장 진출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네. 라라 스테이션만의 이 기획력으로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점은 정말 뿌듯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탈 플랫폼에 대한 브랜드사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은 리테일 브랜드들의 자사몰에 저희 라이브 사스를 구축해서 라이브 컨텐츠 제작 및 유통, 그다음에 글로벌 송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자사몰에서는 이제 상시 판매라는 이벤트, 세일즈 이벤트밖에 없었는데요. 라이브 판매라는 영역이 처음 이제 생기고 나서 라이브 판매에 대한 매출이 자사몰에서 제로였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올해는 거기는 실무자나 임원분들께서 같이 한번 라이브 판매만 자사몰에서 100억 이상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애써주시고 이런 새로운 신유통 채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에게 진심 어리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업이 맞는 방향이고 브랜드와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존 자사몰에서 라이브 매출이 전무했었던 이 그 상대 기업에게 어느 정도 좀 100억 원 이상의 내부 목표를 네. 좀 세워봐도 좋겠다. 네. 이런 생각까지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례가 또 없을까요? 뿌듯했던 점? 그리고 또 하나 뿌듯했던 거는 많은 브랜드사 분들이 글로벌 진출을 되게 많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전체적인 뭐 소비의 그런 시장이나 뭐 또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글로벌 시장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항상 되게 막막하게만 있으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방송들을 통해서 중국,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미국 아마존까지도 여기 서울에서 그 네. 모든 것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고 세일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브랜드사에게는 글로벌 판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감사의 메시지나 또 계속 뭔가를 새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도전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라라스테이션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판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라라스테이션 해외 시장 반응도 앞서 좀 뜨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네. 검색을 해보면요.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에 좀 몇 가지 네.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최근에는 베트남에 있는 이제 셀럽분 하리원이라는 배우분이 계시는데요. 네. 하리원 분이 한 1,400만 팔로워를 갖고 계시는데 한국으로 저희가 모셔서 이런 컨텐츠 커머스에 기반인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베트남의 쿠팡이라고 불리는 이제 티키라는 플랫폼에서 K 브랜드 스페셜 라이브를 3일 연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K 브랜드로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브랜드 한 30개 정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성료로 하게 마쳤게 됐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동남아 쪽에서도 많은 콜이 있어서 여기 영상에도 이제 계속 돌아갔었는데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영어 기반의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또 최근에는 종갓집 김치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했는데 가장 네. 놀랐던 거는 구매 전환율이 12%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라자다에서도 되게 놀래시고 네. 뭐 상당히 브랜드사도 되게 좋게 또 그거 같은 경우는 AT 센터에서 지원해서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제 글로벌로 나갈 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 알리고 그쵸. 우리 제품에 대해서 더 소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툴이 결국은 K 라이브, K 컨텐츠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 K 브랜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고 네. 이 지금 동남아 진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초창기 시절에 한 2019년 2020년 정도에는 네. 이 중소기업분들이 단지 브랜드를 조금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라이브 맞습니다. 커머스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좀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와야만 라이브 커머스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현재 상황 어떤 부분이 조금 변화가 됐는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요. 기존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이 시장을 주도했었고, 네네. 뭐 카카오, 쿠팡, 그립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시장을 열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중국은 메이저 플랫폼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 뭐 타오바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플랫폼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저희 나라는 정말로 이제 플랫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한 28개 플랫폼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에서도 라이브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파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종합몰 외에도 그런 버티컬 몰들, 뭐 야놀자, 무신사, 뭐 올리브영, 그렇죠, 그렇죠. 뭐 등등등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하고 계시고 거기 플러스 지금 자사몰까지도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은 유튜버들, 인플루언서 분들도 라이브로 넘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허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조작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리얼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사들이 단일 플랫폼과 단일 채널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각각 채널별로 소비자들이 다 있거든요. DB들이 다 있고 좀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자사몰과 종합몰, 버티컬몰,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를 통한 그런 크리에이터 라이브 다양한 쪽에 멀티플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매출 성장에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앞으로의 라라 스테이션의 비전도 좀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의 비전은 이커머스계의 쇼피파이처럼 그리고 또 최근 이제 미국에서 투자받은 파이어워크라고 한 2.4억 불, 한 3천억 정도 투자받은 라이브 사스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IT 기술과 네. 컨텐츠의 기술을 융복합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도 지사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다양한 국가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청년들의 크리에이티브함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이제 IT와 콘텐츠 시장을 융합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좀 도약을 꿈꾸시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양미 대표님이 쭉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 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현재 라이브 커머스 시장
어떤 상황이 좀 놓여 있고 또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라라 스테이션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 오늘 소개를 하면서도 많이 뿌듯했었고요. 네네. 뭐 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를 합성한 용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방송을 판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쇼핑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네. 그 쇼호스트들이 댓글을 뭐 남기기도 하고 소비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인터랙티브가 강한 그런 채널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서울시 라이브 커머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소비자의 4,000명 중에서 57.9%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30대 이용률은 66.2% 정도로 가장 높아서 30대가 주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올해 그 매출 규모를 10조 원을 돌파할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를 실은 다들 그럽니다. 누구나 들어오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지만 그만큼 성공 확률도 낮은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오늘 라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종합 플랫폼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포지셔닝, 우리 라라 스테이션의 포지셔닝과 생존 전략, 내지는 성공 전략을 한번 한마디로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하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컨텐츠와 기술의 결합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CES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AI 기술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IT 기술과 컨텐츠 K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K라이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또 성공 좀 확률도 낮은 시장이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에 이제 라라 스테이션 이철호 대표님께서는 라라 스테이션의 앞으로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이 앞서 CES 2023에서도 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던 AI 관련해서 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라이브 커머스 시초 모델이 앞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중국. 맞습니다. 네. 그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가 2016년도에 태동을 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2019년서부터 실제 본격적인 시장이 가동이 됐고요. 중국의 그 미디어 채널인 아이미디어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그 라이브 방송 이용자 규모가 6억 명이 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업계 라이브 커머스의 연간 기업들이 16,000여 개, 그리고 총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이 넘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라라 그 스테이션도 글로벌 그 진출 전략 그리고 글로벌 탑 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을 뛰어넘을 전략들이 글로벌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을 만큼 중국을 잘 아시는 만큼 네. 중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탑이 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일까 또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뭐 300조. 300조라는 시장도 크지만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20%.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은 라이브를 보고 구매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가 인물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왕홍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뭐 리자치나 웨이아나 이런 대표적인 왕홍들이 전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보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주관이 명확하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라이브 컨텐츠가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는 꽃이 피우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에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저희 파트너인데 알리바바 그룹 최근에 이제 부회장님이 오셔서 저희랑 이제 협약식을 체결하셨는데 저희의 라이브 컨텐츠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능 아닙니까? 웹 예능 같은데요. 이거는 라이브 쇼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봤을 때 저희의 라이브는 정말 컨텐츠가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 녹아 있고 또 말씀하신 스토리텔링도 녹아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를 오히려 카피를 해서 컨텐츠들을 디벨롭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인재들, PD, MD, 쇼스, 또 작가분들, 또 크리에이터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히려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 역수출로 저희 컨텐츠와 기술을 통해서 중국으로 지금 역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그런 또 사랑을 받으면서 아마 올해에는 뭐 티몰이나 뭐 중국의 틱톡, 도인이라고 하는 도인과 더 많은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저 우리나라 K 콘텐츠들 또 예능 포맷을 또 그대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서도 이 포맷과 이 부분들을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라이브 콘텐츠 IP가 지재권으로 보장받기는 상당히 네네, 어렵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정형화가 되다 보면 저희의 그런 IP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라 스테이션은 좀 이뤄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라라 스테이션 이제 최종 목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꼭 대한민국 분들이 아니라도 뭐 베트남, 뭐 혹은 중국,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라이브 네. 콘텐츠로 글로벌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의 꿈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나의 브랜드 스토리와 이 제품에 대한 나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라이브 메신저로 성장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충분히 그런 기술이라든지 컨텐츠, 그다음에 저희 인프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 돼서 제가 갑자기 든 네. 좀 궁금점이 있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 국내 인플루언서분들이 이제 중국의 왕홍 시장으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셔야 그쪽에서 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브에 한국 사람 출연하는 것도 이제 따로 심사를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컨텐츠, 한국에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색깔을 지금은 이제 녹이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저의 칼라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 있는 파트너사가 왔을 때도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카피하거나 중국의 모양대로 따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의 색깔을 조금 더 뾰족하게 나타낼 수 있는 또 우리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틱토커 분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색깔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봐서 그거를 더 글로벌 중국향으로 더 뾰족하게 컨텐츠를 개발하시고 디벨롭 하시는 게 저는 결국은 해법이지 않을까. 좀 컨텐츠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가장 그렇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왕홍은 좀 천편일적인 이런 셀럽들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 셀럽과 인플루언서분들은 각각의 개성들이 맞습니다. 뚜렷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이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미 대표님께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좋을지 궁금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낮고 또 대규모 플랫폼들까지 그 가세를 해서 경쟁이 아주 심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 이곳인데요. 오늘 이제 소개드린 라라스테이션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IT와 컨텐츠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을 해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MZ 세대의 특성이 그 텍스트보다는 컨텐츠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에 더 맞아요. 오히려 반응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공감을 더 좋아하는 그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의 그 전략과 잘 맞아 들어가서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그 숏폼으로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곳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이동하고 있는 MZ 특성들을 잘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그 세대가 X세대인데요. 감각적인 소비를 좋아하는 우리 네네. X세대. 예, 그다음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이제 실버 세대들은 그 동영상 스트리밍 그 유튜브 땡이라든가 뭐 페이스 땡 뭐 등등을 많이 좀 그 이용을 하면서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도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많이 그러니까 그 익숙해져 있는 이 실버 세대, 내지는 X 세대 등을
그 활용한 시장 확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라이브 커머스가 그 K 라이브, K 컨텐츠 시대를 넘어서 K 라이브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2030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 시장인데요. 하지만 4050도 어느 정도 콘텐츠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에 조금 익숙하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4050 세대들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자꾸 전화가 와요.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그런 경우가 홈쇼핑 경우에는 많았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용이하고 쉽게 좀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관련 창업주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좀 용기를 내셔서 더욱 더 전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원 김양미 대표님과 라락 스테이션 이철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